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이탑에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4돌째 즈음에서 10월 25일 우이탑에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런 글발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화환을 위임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 동지가 진정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6년 10월 25일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서한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세대적 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을 보내주셨습니다. 로작이 발표된 뜻깊은 날을 맞이한 전국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 직맹조직들이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이 소환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야의 요구에 맞게 우리 노동계급과 직업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야의 기치 높이 청진군대열을 앞장에서 이끄는 이 기관차가 되고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는 것이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우리 노동계급이 조국과 혁명협회 지닌 숭고한 임무라는 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직업동맹이 전동맹의 김일성, 김정일 주야를 이 총적 투쟁 과업으로 틀어지고 나갈 때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노동계급에게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노동계급과 직업동맹이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진군에서 존이부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불면불후의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셨습니다. 2015년 7월 김종태 종기기관차 연합기업소 노동계급에게 우리식의 지하 전동차를 만들 때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의 노동계급을 선진적인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것보다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자신께서는 철도 부문 노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 노동계급이 나라의 철도를 현대하게 한 투쟁에서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식의 지하 전동차를 훌륭히 만들어냈을 때에는 또다시 현재에 나오시어 우리 노동계급의 투쟁 본때가 어려있는 지하 전동차는 자신에게 큰 힘을 안겨주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조선의 힘은 무한대라는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후두어진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위에서 영광스러운 투쟁 역사와 전통, 혁명 정신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노동계급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전구바다에서 불굴의 영적 기계와 애국적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했습니다. 2023년 11월 26일 영성기계 연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이 제시한 자립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영성의 노동계급이 발휘한 자력갱생 간거분태 혁명 정신과 대중적 기술혁신의 산하인 대형 압축기들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힘 있는 기업소인 영성의 기세가 대단하다고, 당 정책을 결사간출하는 영적 전통이 맹맥히 살아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온 나라가 영성에서 거둬드는 전진기세, 투쟁기풍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혁명에 준엄한 연대들마다의 우리 당과 우리 국가, 우리 제도를 혁명적 대거도로 옥죽까지 받들어온 영성의 노동계급이 새로운 시대정신, 새시대 천리마 정신을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기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하늘 같은 믿음과 사랑 속에 룡송의 노동계급이 혁명적인 당결정 결사 집행 정신을 지니고 당이 준 과업, 당 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실천해내고야만은 새 시대 천리마 정신의 창조자들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과 사랑을 거듭히 불어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는 우리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언제나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서 주도적이며 선봉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됐습니다. 우리 직청조안에서는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사회주의 강건설의 주요 정부들마다에서 나라의 마다들 전위부들에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직맹조직들이 자기 단위에서 배출된 용들과 공로자들과의 상봉 모임, 미풍 선구들과의 시가연단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직맹 초급 선전 일꾼들과 직맹이동 해설 강사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정부들마다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의 혁명열, 수직열, 애국열을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의 마다들답게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고들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새시대 천리마 정신으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영적 노동계급의 투쟁기질과 본때로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더 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각지 인민들과 백두산 용청년 돌격대, 각도 당원연대 대대의 지휘관 대원들의 앙양된 기세로 해서 평안북도와 량강도 피해복구 전구의 살림집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 수재민들에게 안정되고 문명한 삶의 터전을 하루빨리 안겨주기 위해 피해 지역 살림집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해복구 사업이 우리 당의 원대한 지방발전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중차대한 정치적 공정임을 명심한 도의 일꾼들은 건설 역량 편성과 자재 보장 대책을 선행시키고 시공을 맡은 성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대대들이 자기 일정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루 공정 계획을 주고 그 공정 계획을 수행 정령을 정하면서 골조와 외부 미장, 타일 부팅. 살림집 건설에 떨쳐 나선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내부의 비를 적극 탐구하고 합리적이며 선진적인 공법들을 청안 도입하는 것과 함께 의륜전 기재들의 실동률을 끌어올려서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한편 도안의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 도예술단 배우들과 도예술 선전대원들이 피해복구 전구에 달려나와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려서 살림집 건설을 하루빨리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해 헌신분투하고 있는 건설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량강도 피해복구 전구에 달려나간 함경남도 당원 대대의 지휘관 대원들도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리 있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고 중기계들과 윤전 기재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서 매일 공사 실적을 부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양화동에는 추위가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능공격량을 총집중하여 공사의 질과 속도를 다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척된 데 맞게 이들은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마감 건재 확보와 지대 정의를 따라 세우면서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급 근로단체 조직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시안의 청년 대학생들이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기동성 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에 대한 노래, 열망,
내운명의 품을 비롯한 새로 나온 노래들과 혁명적이고 선동성이 강한 노래들을 가지고 선동도 진행하고 그들과 함께 일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기백 있고 참신한 이들의 경제선동 활동은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 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건설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소시키고 있습니다. 평양시 직맹위원회에서도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더욱 분발해서 올해의 토쟁 목표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는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인민경제객수행을 완수하기 위한 사회주의 경제. 이곳 일꾼들은 인민경제계획 수행으로 들끓는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달려나가 단위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현장 정치 사업을 실효성 있게 진행해서 대중의 요리를 높여주는 것과 함께 부문별, 단위별 사회주의 경쟁 총화를 실속 있게 해서 대중운동이 생산 장성에 실제적으로 이바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일 아침 수도의 곳곳에서 진행되는 녀명원들의 출근길 선동도 당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신심과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동강구역 녀명위원회에서는 박력 있는 대형 변화와 아름다운 율동을 배합한 특색 있는 선동활동으로 출근길에 오른 수도의 근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으며 그들이 일터마다에서 더 큰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도록 적극 공모하고 있습니다.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 전시회 2024가 폐막됐습니다. 폐막식이 25일 인민대학식당에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최동명 동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꾼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상원세멘토연합기업소, 농업과학원 농업토지사원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서 내놓은 선진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도입 성과들과 제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폐막식에서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보다 큰 진보를 일으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육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 체육절 75돌 기념 전국 도대항 군중체육대회 2024가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체육관에서는 대중체육부문 남자 배구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강원도 팀과 남포시 팀 사이의 남자 배구 조별연맹전 경기입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지난 시기 대중체육 활동을 힘있게 불리는 과정에 일연마한 높은 배구 기술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조별연맹전 경기에서는 각이한 위치에서의 강한 타격과 막기를 유기적으로 잘 결합한 강원도 팀이 남포시 팀을 3대1로 이겼습니다. 한편 송춘고리 롱구 경기관에서는 대중체육부문 여자 롱구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황해남도 팀과 자강도 팀 사이의 조별연맹전 경기입니다. 붉은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황해남도 팀입니다. 선수들이 높은 기술과 통쾌한 득점 장면들을 펼쳐보일 때마다 관람자들과 응원자들의 열기띤 응원은 경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황해남도 팀이 자강도 팀을 42대 26으로 이겼습니다. 한편 량강도 팀과 남포시 팀 사이에 진행된 경기에서는 팀의 전술적 의도를 잘 살린 량강도 팀이 남포시 팀을 35대 33으로 이겼습니다. 경기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21일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를 공습해서 13명을 살해하고 57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공습은 주민들이 밀집된 병원 부근에 가해졌습니다. بنحاول ننبش ما في مثلا عم تيجي لعندنا ما في حدا مساعدنا نقدر نطلعه ما عرف انه بعده اذا مات او عايش طلع المنظر هاي هداك راحت اولاد هذا كله الله يرده كله بيتعوض بس العالم اللي راح لاولاد مين بيعوضها 이스라엘의 공습 만행으로 많은 주민들이 집을 떠나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서 졸리 없이 많은 비가 내리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뜨거운 사막으로 알려져 있는 사하라 사막의 동남부 지역에서 50년 내 처음으로 큰 물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틀 동안에 년간 비 내림량을 초과하는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로서 늦은 여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마로코의 동남부 지역에서도 24시간 동안에 100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더 빈번해짐에 따라서 사하라 사막에서 이번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미코플라즈마 폐염이 계속 전파돼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립감염증연구소는 13일까지의 한 주일 동안에 전국의 약 500개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된 환자 수는 한 개 의료기관당 평균 1.95명으로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이래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7주일째 연속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주에서 큰 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큰 물이나 21일 현재 1명이 사망하고 2,500명이 소외됐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에밀리아 로마냐주와 북부의 여러 지역에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연구사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갓난아이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방법을 간단히 보면 갓난아이의 탯줄에서 혈액시료를 채취해서 대액산 배열에 의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합니다. 분석을 통해 유전자 장애 요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기초해서 유전성 질병들의 발생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이러한 유전자 검사 방법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다음은 최신 기술이 도입된 지능화된 베어링 공장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지능화된 베어링 공장은 모든 생산 공정에서 정보화,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했으며 모든 업무 활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간부들과 숫자식 감시 체계로부터 가공품의 위치와 가공 상태, 설비 가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며 컴퓨터에 의한 가상현시, 공정 모의를 진행하고 최량화된 생산 방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망을 통해서 제품의 수요 정용을 소실하려 해서 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판매 방식도 실현한다고 합니다. 지능화된 베어링 공장에는 무인 운반차를 이용한 지능 화물 수송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조정실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인 운반차를 원격 조정하며 망을 통해 짐함들의 유동 정보를 장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능화된 베어링 공장에서는 종전에 비해 종업원 수를 50% 줄이면서도 노동 생산 능률을 2배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날씨가 온화해지고 있는데 그럼 먼저 최근 기온 변화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평균 기온 상태를 보면은 평년에 비해서 기온 변화가 비교적 심했는데 어제부터 일평균 기온이 다시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오늘까지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초까지 지금과 같은 기온 상태가 지속되다가 11월 3일 오후부터 6일 사이에 북쪽의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5일 동서해안의 대부분 평지대들에서 아침 기온은 0 내지 4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거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해서 강원도, 함경남도 여러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과 정평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성과 평성, 해산에선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서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바닷가를 위주로 강원도와 함경남도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바닷가 지역에선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밤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강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전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백두산 지구에선 1cm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22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밤부터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선 북서풍이 점차 세지면서 밤 한때 초당 12m 정도까지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고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연안 수역을 제외한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점차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2m 정도로 낮아지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선 북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때문에 내일과 모레 윤원 수육을 재배한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